무명전설 11회 결승 무대가 시작되기 전 이미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단순히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밤이 아니었다. 누가 노래를 가장 잘했는가를 넘어 누가 이 무대의 운명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성리가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성리는 관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결승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와 장한별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앞에서 성리는 평범한 정면 승부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노래 한 곡으로 평가받는 익숙한 싸움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11회의 핵심은 분명했다. 성리가 과연 하루와 장한별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였다. 하루는 안정감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호흡, 흔들리지 않는 음정,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밀도를 유지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하루의 무대는 늘 계산된 완성도를 보여준다. 폭발적으로 터트리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을 지키며 심사위원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하루는 무너지지 않는다. 결승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순위를 흔드는 무대에서는 이런 안정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이다. 장한별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관객이 어디서 숨을 멈추고, 어디서 박수를 터뜨리고, 어디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지를 알고 움직인다. 장한별의 강점은 화려한 기술 하나에만 있지 않다. 무대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끌고 가는 힘, 관객과 눈을 맞추며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기는 힘이 있다. 이 때문에 장한별은 이미 대중성이라는 강력한 기반을 확보한 상태였다. 현장 반응, 온라인 분위기, 팬들의 기대감까지 모두 그의 편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리의 고민이 시작된다. 단순히 잘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하루처럼 안정적으로 가면 하루와 비교될 수밖에 없고, 장한별처럼 무대 장악력으로 승부하면 장한별의 경험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성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예 기준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승 무대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강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공중 퍼포먼스라는 초강수였다. 트로트 경연 결승에서 이런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몸의 움직임이 커지면 호흡이 흔들리고, 호흡이 흔들리면 음정이 흔들리고, 음정이 흔들리면 점수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게다가 결승 무대는 한 번의 실수가 곧 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대다. 그런데도 성리는 그 위험을 선택했다. 무대가 시작된 순간부터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음악은 이미 깔리고 있었다. 조명은 무대를 훑고 지나갔다. 관객들은 당연히 중앙에 성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출처럼 보였다. 결승 무대에서 흔히 쓰는 긴장감 조성 혹은 극적인 등장 타이밍을 위한 지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노래가 시작되어야 할 타이밍이 지났는데도 성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관객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폈고 조명은 여전히 빈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객석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성리가 공중에서 등장한 것이다. 단순히 높은 곳에 서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무대 위로 떨어져 내려오는 한 편의 장면처럼 그는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내려왔다. 그 순간 현장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보다 먼저 숨을 멈췄다.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함성보다 정적을 먼저 만든다.
성리의 등장은 바로 그런 종류의 순간이었다. 관객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무대의 주도권은 이미 성리에게 넘어가 있었다.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하지만 시선, 호흡, 긴장감, 기대감은 모두 성리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이번 무대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결승 판도를 흔든 이유다. 성리의 공중 등장은 단순히 눈을 사로잡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던진 선언처럼 보였다. 하루가 완성도라면, 장한별이 장악력이라면, 성리는 그 둘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판 자체를 흔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리는 이 결승을 노래 실력의 경쟁이 아니라 무대 해석의 경쟁으로 바꿔버렸다. 누가 더 안정적이냐, 누가 더 대중적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순간을 가장 강렬하게 지배했느냐로 질문을 바꾼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공중 퍼포먼스 이후였다. 이런 연출은 자칫 잘못하면 노래를 망칠 수 있다. 호흡이 흐트러지고 첫 소절이 흔들리고 무대의 에너지가 퍼포먼스에만 쏠리면 오히려 심사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리는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보컬의 중심을 잡아야 했다. 여기서 무너졌다면 모든 것이 허세로 보였을 것이다. 관객은 놀랐지만 심사위원은 냉정했을 것이고 화려했지만 노래는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리는 그 위험한 구간을 정면으로 통과했다. 큰 움직임 이후에도 흐름을 이어가려 했고 고음 파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하려 했다. 이 지점에서 성리의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계산된 승부수로 바뀐다. 물론 이 선택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관객은 이건 경연이 아니라 완성된 공연이었다고 느꼈을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시청자는 결국 점수는 노래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갈림길이 이번 결승의 가장 뜨거운 지점이다. 성리의 무대는 평가 기준 자체를 갈라놓았다. 화려한 연출을 어디까지 점수로 인정할 것인가? 결승에서 위험을 감수한 도전은 가산점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안정적인 완성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성리의 무대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루와 장한별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한 타입이다. 성리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무대에 오른 하루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객의 흥분을 더 자극하는 대신 낮고 안정적인 톤으로 귀를 다시 붙잡는 방식이다. 성리가 시각적 충격으로 객석을 장악했다면 하루는 소리의 질감과 감정의 밀도로 다시 심사위원의 귀를 잡으려 했을 것이다. 이건 결코 약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결승 점수에서는 매우 강력한 방식이다. 심사위원은 놀라움만 보지 않는다. 호흡, 음정, 표현, 완급 조절, 곡 해석까지 본다. 하루는 바로 그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참가자다. 그래서 성리의 파격 이후 하루의 무대는 더 중요해졌다. 만약 하루가 평소처럼 안정감 있는 완성도를 보여줬다면 심사위원들은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리의 무대가 더 강렬했는가? 아니면 하루의 무대가 더 완성도 높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성리는 결승의 공기를 바꿨고 하루는 그 공기 속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켜냈을 가능성이 있다. 감탄과 점수는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장 큰 함성이 터졌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폭발적인 반응이 적어 보여도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안정적인 무대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루는 여전히 무서운 경쟁자다. 장한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성리와 하루의 대결에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지만 장한별은 그 사이에서 전혀 다른 무기를 꺼낼 수 있는 인물이다. 성리가 충격을 만들고 하루가 안정감을 회복했다면 장한별은 관객과의 교감으로 그 두 흐름을 연결할 수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는 방식부터 다르다. 노래를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손짓 하나, 시선 하나, 한 박자 쉬어가는 타이밍까지 무대 전체를 대중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장한별의 무대는 때로 가장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오래 기억된다. 성리의 공중 퍼포먼스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장한별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보여야 했을 것이다. 같은 충격으로 맞붙는 순간 비교가 된다. 하지만 장한별은 비교가 아니라 설득을 선택하는 타입이다. 나는 나의 무대로 간다는 식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참가자다. 그의 강점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페이스다. 결승처럼 모두가 큰 한 방을 원할 때 장한별은 오히려 익숙하지만 깊은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래서 장한별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는 가장 요란하지 않아도 마지막 집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이 될 수 있는 참가자다. 결국 이번 11회의 진짜 구도는 세 사람의 완전히 다른 철학 싸움이었다. 성리는 기준을 깨는 무대를 선택했다. 하루는 기준을 지키는 무대를 선택했다. 장한별은 기준과 관객 사이를 연결하는 무대를 선택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승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긴장감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더 노래를 잘했느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더 위험한 선택을 했는가? 누가 더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여줬는가? 누가 더 관객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는가? 이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성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공중 등장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 있었다. 하루는 심사위원 점수에서 강하고 장한별은 대중 반응에서 강하다. 그렇다면 성리가 자신만의 승리 공식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필요했다. 결승 무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무난함이다. 무난하게 잘하고, 무난하게 박수를 받고, 무난하게 지나가면 결승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 성리는 그 함정을 피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안전을 생각할 때 위험을 선택했고, 모두가 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릴 때 하늘에서 등장했다. 이 장면은 성리에게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다. 한 번 시선을 빼앗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관객은 이미 놀랐다. 이제는 감동해야 한다. 이미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납득해야 한다. 성리가 이 무대에서 진짜 증명해야 했던 것은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었다. 이 타격이 내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퍼포먼스가 노래를 잡아먹으면 실패다. 퍼포먼스가 노래를 밀어올리면 성공이다. 성리의 무대가 결승 최대 이슈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불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설계한 승부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승 결과는 언제나 잔인하다. 무대가 끝난 뒤에는 한호가 숫자로 바뀐다. 박수가 점수로 바뀌고 감탄이 순위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논란이 생긴다. 성리의 무대가 더 강렬했다고 느낀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기대할 것이고 하루의 완성도를 높게 본 사람들은 안정적인 평가를 주장할 것이다. 장한별의 대중적 호흡을 사랑한 사람들은 진짜 결승형 무대는 장한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번 11회는 결과 발표 전부터 이미 뜨거운 논쟁을 품고 있었다. 누가 1위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 어떤 무대를 1위로 인정할 것인가가 남았기 때문이다. 성리의 공중등장이 객석을 정적으로 만든 순간, 결승의 판은 이미 흔들렸다. 그 정적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이 무대는 뭔가 다르다는 집단적인 감각이었다. 관객이 한순간 말문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대가 예상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경연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다. 다만 그것이 최종 우승으로 이어지려면 충격 이후의 완성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성리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성공 여부를 떠나 이번 결승의 가장 뜨거운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루와 장한별이 긴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리가 단순히 잘한 것이 아니라 결승의 공기를 바꿨기 때문이다. 잘하는 참가자는 많다. 하지만 판을 흔드는 참가자는 많지 않다. 하루는 그 흔들린 판 위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다시 증명해야 했고, 장한별은 그 격렬한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무대 장악력을 보여줘야 했다. 성리의 한 수는 경쟁자들에게도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이 충격 이후에도 너희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순간부터 결승은 더 이상 평범한 순위 싸움이 아니었다. 무명전설 11회가 대반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성리가 공중에서 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장면이 세 사람의 승부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리의 초강수는 하루의 안정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고 장한별의 무대 장악력을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렸다. 한 사람의 파격이 다른 두 사람의 강점을 더 날카롭게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결승의 맛이다. 누군가가 크게 움직이면 다른 누군가도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성리가 먼저 칼을 뽑았고 하루와 장한별은 각자의 무대로 맞섰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다. 성리의 공중 퍼포먼스가 과연 점수표 위에서도 폭발했을까? 하루의 완성도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을까? 장한별의 관객 교감은 국민 프로단의 선택으로 이어졌을까?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결승에서 성리는 피하지 않았다.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한 길에 숨지 않았다. 그는 결승구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던졌고 그 결과 객석은 숨을 멈췄다. 하루와 장한별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성리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결승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명전설 11회는 올해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우승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성리의 공중 등장은 이번 시즌 결승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한 사람, 숨을 멈춘 객석, 다시 시작된 함성,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펼쳐진 하루와 장한별의 반격. 이 모든 것이 한 회차 안에서 폭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전설이 되려는 세 사람의 마지막 충돌이었다. 성리는 충격으로 문을 열었고 하루는 완성도로 맞섰고 장한별은 관객의 마음으로 버텼다. 그래서 이번 결승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무명전설 11회를 가장 뜨겁게 만든 진짜 이유다.